경찰이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추진 중이다라고 연합뉴스가 먼저 띄웠죠. 그 이후에 KBS가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라고까지는 나왔는데 어디다가 한 거냐? 법무부에다가 한 것이고요. 그럼 법무부에서 그러면 출국 정지 명령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법무부에서 출국 정지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보도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팩트이고요. 연합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경찰이 탄 교수가 연합뉴스는 탄 대사를 교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전직 대사를 이렇게 괴롭히면은 괴롭힌다 그러면은 이제 여론이 동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이제 교수라는 직함으로 네, 교수라는 직함도 사실은 정확한 직함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재명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는 탄 전 대사가 그간 미국의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 감시 검증하겠다며 입국함에 따라 경찰이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는 그렇습니다. 29일 출석해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 들은 바로는 경찰들이 와서 현장에서 직접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그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하고 데려가려고 했다. 근데 어쨌든 얘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탄 전 대사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바로는 탄 전 대사에 대해서는 2명의 변호사가 지금 변호 업무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가 출국 정지를 할 경우 경찰은 곧 이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우선 구속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국 정지가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수사를 해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될 거면 빨리 하자 해가지고요. 강제 구인, 이른바 강제 구인, 체포죠, 체포.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요 사이에.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강제 구인, 체포해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수갑도 채우고.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해가지고 간 뒤에 48시간 안에 영장을 받아내면 계속 유치장에 가둬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체포하고 그리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노력이 이제 병행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예훼손을 근데 고발한 사람이 누군지 저희가 잘 기억을 좀 다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처음에 명예훼손 고발을 한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해가지고요. 이제 자유대한호국단 원래 우파 단체거든요. 우파 단체인데 근데 이 모스탄 대사를 고발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논란이 된 이 이재명의 소년원 수감설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연루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만약에 모스탄 대사를 고발을 하면 경찰이 그 문제들을 좀 다시 재수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습니다.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으니까 왜 저 보수단체가 모스탄을 고발했을까? 아마 모스탄을 감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고발을 함으로써 경찰이 이재명의 과거 이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경찰은 탄 교수가 주장한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 연루 및 소년원 수감설 이게 이미 과거의 검찰 수사 그리고 대선 당시에 유튜브 유포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사법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재명이 과거에 이런 안 좋은 일에 얽혀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린 유튜버들을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다.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탄 대사를 소환 조사한다고 해서 이재명의 과거사가 다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탄 대사 잡아가지고 뭘 조사하느냐? 탄 대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그게 본인이 알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그런 말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탄 대사는 자신이 말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이유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경찰 그냥 내부 조사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혐의 없으면 없다. 혐의가 있으면 그러면 유죄 취지로 이제 검찰에 넘기면 되는 거고 기소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만약에 정말 체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현실적으로는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사 접견을 진행한다거나 영사 조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 미 대사관에 있는 영사가 이제 유치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모스탄 대사한테 대화를 나누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기껏해야 혹시 형사들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답변 듣는 정도 그 이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기대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 공격하고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정식 기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유죄가 인정이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최고형은 징역 10년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법정 최고형은 근데 그렇게까지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일어날 예측 가능한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그건 앞서서 설명드린 거는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왜 이렇게까지 극nar하게 왜냐하면 애초에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받았을 때 이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것이고 한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조사를 하거나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각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냥 혐의 없음 이렇게 됐다라는 거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검찰이 경찰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다시 수사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뭔가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자유호국단이 이재명의 과거사를 들춰내고 싶어가지고 모스탄을 걸고 넘어지면 이재명 과거사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도가 있었던 그러한 고발이었던 것인데 지금은 검찰에 의해서 이 조사가 다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정부의 입김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것도 아주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무엇인가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저희가 오늘 권영일 주필, 뉴스앤포스트 주필과 함께 낮에 방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자꾸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쿠팡도 그랬고 지금 스타벅스도 그렇고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여주는 이런 문제까지 알만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논란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방송을 저희가 앞서서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일체 밝혀지지 않을 상황에서 모스탄을 출국
정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이슈로 만들어냄으로써 이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예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는 저희는 모릅니다만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6.3 중간선거의 결과가 지금 애국 우파 시민들한테 만족스럽지 않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체포를 했다가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선거 결과는 나쁘게 나와서 기분이 매우 나쁘나 하지만 체포가 됐던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라고 많은 애국 우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인데 체포가 됐다라면 거기도 화가 막 2중 3중으로 났다가 풀어주겠다 해서 돌려보내줬다 그러면 안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더 세게 맞으면 내가 아픈 거를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지금 노리고 이러한 전술이 벌어지고 전략적인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파 결집을 흔들어 놓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파들한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공권력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슈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만약에 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괴롭힐 수 있느냐? 요것까지만 저희가 법리적인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요. 한국은 명예훼손이 형사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형사처분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미국은 명예훼손이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범인 인도 계약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범인이 지금 미국으로 가 있으니까 그 사람 우리한테 보내다오라는 그런 조약이 체결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을 하려면 양국에서 다 범죄로 인정하는 죄를 지은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민사로 처리하고 형사법으로 다루질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이 미국에 도망가 있으니까 범인 인도 계약을 해가지고 범인을 우리 한국에 데려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명예훼손을 왜 형사법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대한민국은. 대부분 민사인데.